네. 벌써 28기인데 참 많은 기수들을 진행했지만, 이번 28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4월의 첫날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이 아침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때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계시는 모든 장관님들하고 함께 오픈 채팅방과 카페를 통해서 가계부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하늘 바라보기님, 군희님, 장영민님 그리고 저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 순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사를 나눴고 기대감도 나눴습니다. 챌린지 안내 잠깐 드리고 이번 그 기수에서 이번 한 달 동안 꼭 이건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세 번째예요. 5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후에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변동비, 음, 앞에서 말씀드린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5주 단위로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매일 하루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 바라보기 님이 예산과 결산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가계부 지금 다 챙겨 오셨나요? 네, 오셨죠? 그러면 정말 뭐 간단하지만 가계부를 미리 쓰고 한 달을 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한번 그 시간으로 채워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4월 달에 목표를 선언하고 하는 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우리 일정 다 확인하셨어요? 일정 다 확인하셨나요? 음.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3종 워밍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일요일까지 기한을 드릴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고 5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드는 요거를 워밍업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워밍업을 만들고 나서 4월 3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21일 동안 매일 가계부를 인증하는 챌린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4월 23일 날 아침 7시에 월말 결산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오늘 가계부를 미리 쓰는 거 해보시고 23일 날 결산을 한번 일단락 해보는 것으로 가계부를 어, 시작과 끝을 한번 매듭 짓는 걸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계부 습관 만들기의 핵심은 요거 같아요. 우리 그 세이브머니 챌린지에서는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한다. 그리고 5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매일 돈과 대화하면서 가계부에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주간 결산을 하는 것을 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텐데, 그럴 때는 고정비를 점검하는 걸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매일 가계부 인증하는 건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이잖아요. 그 이외에 모든 항목을 저희는 고정비로 잡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고정비를 꼭 점검하고, 기록이 빠진 것들을 체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월말 결산할 때는 2023년에 연간 1년 동안에 가계부를 결산하는 엑셀 양식을 공유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번 4월 달에 결산을 기록하시면 돼요. 엑셀이다 보니까 이게 한 달 한 달 채워지면 2023년 1년에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고 저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월말 결산 마무리할 때 그 시점에 한번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활동으로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열정 나눔맘님 지금 나와 계시죠? 열정 나눔맘님이 2019년 제가 진행하는 머니수다 일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2년 넘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그 열정 나눔맘님의 성장 스토리 같이 듣는 시간 가질 거니까 이날은 4월 14일 금요일 밤 9시예요. 그래서 다이어리 꼭 체크해 놓으시고 그날 또 열정 샤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는 내일까지 하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의 10페이지 오늘 이걸 그 오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거 요거 안내 드릴 거니까 그 페이지 작성을 하시고 네, 푼돈 적금 통장 만드셔서 네, 4월 결산표에 예산 금액 적는 것까지 이게 워밍업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드릴게요. 4월 결산표에 예산 금액을 적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요거예요. 이번 달에 월말 결산표에 가보시면 예산을 미리 쓰고 결산을 할 때 요거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세이브머니 챌린지 안내가 끝나면 바로 가계부 미리 써보기 할 텐데 그걸 끝나고 나면 이 결산표에 가셔서 예산 이 칸들 있죠? 여기에다가 금액들 기록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음. 아셨으면 채팅에 1번 남겨주실래요? 아니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2번. 네. 네. 은희님, 월말 결산표에, 네, 여기 예산을 기록하는 거 이해하셨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월 3일부터 23일까지 매일 밤 11시 59분까지 인증을 하셔야 저희 1,000원 환급을 해드려요. 그 시간을 넘겨서 인증하면 네,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환급 그 체크 선생님들 인증하시면 저희 열정 나눔맘님께서 다음날 점심시간에 인증 체크 확인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잘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축부자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끝날 때 한번 소개 네,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푼돈을 모으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그쵸? 만보기 앱도 있고, 당근, 음, 마켓, 그리고 네이버에서 영수증 인증하는 거, 그리고 엠브레인 설문조사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톡방에서 매일 아침 풍요선언을 외치는 걸 할 거예요. 한 문장이어도 괜찮아요.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깨어난 나에게 어, 들려주고 싶은 다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외치고 시작하시면 되고 이번 기수에는 제가 하루에 그 소소한 행복을 찾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까지 하루 중에 작은 행복을 느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나눠도 되고 사진으로 나눠도 되고 저녁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아침에 출근길에 뭐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함께 나누는 것, 그런 활동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오늘 나에게 했던 말 중에서 이게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하는 것들 나눠주시면 되고 아니면 집밥을 했는데 이게 너무 즐거웠다. 그런 것들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번 달에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지내고 나면 4월 30일 날 이제 결산 마무리 하는 것을 안내 드릴 거고요. 그렇게 결산을 완료하고 나면 1,000원 추가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1일 동안 가계부 매일 인증하고 가계부 월말 결산까지 하시면 총 22,000원을 페이백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 군인님 알고 계시죠? 하늘 바라보기님 알고 계시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머니스타 카페를 혹시 가입하셨나요, 다들?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매일 가계부 쓰기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 매일 밤 11시 59분까지 인증을 꼭 하시면 되고요. 음, 인증하실 때 몇몇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계부는 기록했어요. 사진까지 찍었어. 그러니까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계부 인증을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매일 가계부 쓰기 게시판에 사진, 그 가계부 쓴 거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최소한 그렇게 올려야지. 네, 인증이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백에 산정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이제 외식보다는 집밥을 하게 되실 텐데, 그 집밥 인증하는 것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진짜 해서 먹은 거 먹기 전에 잠깐 사진 한 장 찍어서 인증하시면 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하면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매일 가계부를 쓰고 돈과 대화하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집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종종 이제, 음, 가계부 쓰시면서 집밥한 거 인증하시는 장관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록을 보면서, 아,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라고 하는 팁이나 정보를 얻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조 편성이 이제 막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채팅방에 조 편성을 올려드릴 건데요. 이번 달은 무작위로 했습니다. 어, 그 사는 지역과 하루 살기 금액 이런 것에 따라서 하지 않고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우리 조 사람들끼리 카페에 가계부 인증을 하면 매일 서로 으쌰으쌰 댓글 남기는 거 활동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미리 가계부, 4월 달에 가계부를 한번 같이 써보는 시간 가질게요. 군희님, 그리고 하늘바라보기님, 저축보자키님, 연정나음맘님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가계부를 한번 펴보세요. 음, 펴보시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음, 우리가 매일 인증하게 될 거는 여기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항목은 어떻게 한다? 네. 고정비, 고정지출로 봐요.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경조사비, 교통비, 임의용 꾸민비, 용돈, 후원, 문화생활비, 기타비. 이렇게 해서 이 각 항목의 고정비를 정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 항목의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한 달 동안 주거비에 혹은 꾸민비에 그 예산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생활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이해 못 하시겠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하늘 바라보기님, 채팅에, 어,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가계부가 어떤 건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같은 가계부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양식이 혹시라도 다르면
이 표를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대로 한번, 어, 연필이랑 필기 가져오셨으면 그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가계부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번 달에 수입, 근로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저는 아동수당이 있고요. 비정기 수입, 뭐 네이버 에드포스트나 아니면 강의비나 요즘 엔잡러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부수입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항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항목의 내용 중에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예상되는 금액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잠깐 1분 드릴게요. 뭐 1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으시지 마시고, 네, 뭐 10만 원 단위 뭐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이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월급식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금액이 들어오는 건 근로소득으로 잡으시고 뭔가 프리랜서이시거나 뭔가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변동되는 것은 이번 달에 비정기 수입으로 한번 기록해서 예산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하셨나요? 은미님, 지금 저희 가계부 미리 써보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4월에 예산을, 네, 적어보는 거,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네, 다 하셨으면, 어, 이렇게 우리 집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에 돈이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빚 갚는데? 아니면 저축하는데? 여기 한번 채팅에 남겨볼게요. 아, 고정비에. 네네. 고정비로 나가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음. 가장 먼저는 돈이 들어오면, 빚이 있으신 분들은 빚을 갚는데,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 쓰시더라고요. 어, 아니면 그냥 뭔가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서 알아서 대출 이자와 원금,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빼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빚 갚기에 매달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저축은 매달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라면, 엔잡러이신 분들, 특히 프리랜서이신 분들이 돈 관리를 할 때 가장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비정기적으로 그렇게 수입이 들어왔으면 써버리는 것에 우리는 자동 회로가 작동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수입이 생겼을 때는 부수입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본인님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비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노동에 의한 수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심리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받으면 어때요? 써야지. 쓰는 거야. 왜냐하면 추가적인 수입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수적인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잘 이렇게 담아두는 통장을 꼭 만드셔가지고 음, 에드포스트나 강의비나 어떤 부수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을 그렇게 바로 통장을 만들어서 담아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에 세팅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기록하시는 거, 1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되셨나요? 다 하셨으면 채팅에 1번으로 남겨주세요. 음. 아마 기존에 계속 세이브머니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작업이 이미 3월 말에 4월에 급여가 들어왔을 때 다 완료가 되셨을 거예요. 그쵸? 음. 오늘 그래도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오늘 이렇게 잠깐 하시고 나면 수입과 지출, 특히 고정 지출은 반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이 작업을 하는데 투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다음에, 지금 나다움님과 그 하늘 바라보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 끝나고 뭔가 대출 상환이 끝나고 가장 먼저 돈이 나가는 거, 고정 지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여기 주거비 공과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고정적으로 나가는 날짜와 내용 그리고 금액을 저는 이제 구체적인 10원 단위까지 적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단위로 적으세요. 뭐, 1,000원 단위까지 적으셔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예상되는 것들. 주거비 공과금, 용돈, 부부 용돈, 부모님 용돈, 네, 그리고 보험, 후원. 후원에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 11조도 후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재비. 교재비는, 시댁이나 친정 매달 얼마씩 모으는 그런 비용을 말해요. 그리고 어떤 계모임이나 모임에서 회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거. 그걸 교재비로 잡는 겁니다. 그냥 어떤 친구들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뭔가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 건 교재비가 아니고 이제 본인의 용돈으로 따로 책정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비는 그렇게, 그리고 의료비, 아이들 아파서 병원 가거나 소아과 가고 하는 것들, 의료비,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제가 한 3분 드릴게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기록이 끝나면 또 1번으로 남겨주세요. 하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채팅이나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보험이 뭐 한 달에 얼마가 총 금액이 들어간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네, 한번 내역을 정리해서 얼마가 지금 나가고 있는지 자동이체로 아마 설정 많이 해 놓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카드 결제나.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정을 하시고. 지금은 다들 연필로 작성하고 계시죠? 제가 작성하는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거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파란색 볼펜하고 연필로 쓴 거 차이 보이세요? 이 파란색으로 볼펜으로 쓴 거는 날짜랑 내용과 금액이 다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변동이 아예 진짜 없는 거고 전기, 가스, 뭔가 수도, 핸드폰 요금은 내가 얼마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금액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 연필로 한번 예상 금액을 적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를 설명드리면, 여기 의료비에는 언제, 어디에 얼마가 쓸지 예상되지 않죠. 그쵸? 근데 뭐가 보이세요?
여기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항목의 예산 금액이거든요. 예산 금액이에요. 의료비, 교통비에는 보시면 언제 어디에 얼마가 나갈지 예상되지 않지만 그 항목에 미리 예산을 5만 원이라고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책정하고 그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마스크를 산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간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추후에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료비에 5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미리 정하고 한 달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5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운이 좋게 아이가 아프지 않고 한 달을 잘 보냈어요. 그러면 5만 원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남는 거죠. 남는 그 돈을 네, 앞에서 말씀드린 큰돈, 목돈 통장에 네, 모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렇게 5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흐지부지 그냥 모든 생활비와 섞여 있을 때는 새어나가는 돈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 안에서 생활을 하고 이 돈이 남으면 이제는 그 돈을 세이브, 머니 하는 시간으로 경험을 이번 달에 해보시게 될 겁니다. 기록하셨나요? 다들 기록하셨나요? 채팅에 한번 남겨주세요. 주거비 공과금부터 의료비까지 다 기록하셨다라고 하면 1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음, 뭔가 의료비의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지난 한 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병원에 몇 번이나 갔고 얼마 정도 썼지?를 기준으로 한번 이번 달에는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셨죠? 그리고 그러면 하늘 바라보기님, 군인님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오케이. 군인님 혹시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막히진 않고, 이렇게 네. 보면서, 여기 나가는 거 보면서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 아, 그래요? 오케이. 네네. 네. 한번 요거는 그러면 오늘 끝나고 잠깐 아이들 깨기 전에 아셨죠? 기록을 한번 마무리한다라고 해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조사부터 12번 기타 지출까지 할게요. 음, 경조사비 4월 달에 예상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기록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명절이 지금 4월에는 없잖아요. 4월에 뭐 결혼 혹은 생일, 제사 이런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아야 할지 금액을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8번 아이들 양육비와 교육비 신학기 시작됐고 방과 후 활동도 할 거고 학원도 보내고 또 학습지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양육과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데 언제 어떤 곳에 얼마가 나가는지를 네, 기존에 나가던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으로 해서 그 총합을 예산으로 한번 책정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비. 교통비도 얼마가 나갈지 모르지만 아마도 주유비나 교통카드 매달 얼마 정도씩 나가는 걸로 어림잡아서 이번 달에는 예산을 잡고 네, 생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민비, 임의훈비, 문화생활비, 여가비, 기타 지출. 뭔가 여기에는 빈칸으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꾸민비, 임의훈비도 뭐 화장품이나 뭐 헤어 관련된
지출이 예상되는 분들은 기록을 해보시고요. 문화생활이나 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어떤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내가 미리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여기 위에 예산을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거는 1분 드릴게요. 2분 드릴까? 2분 드릴게요. 하시면서 하늘바라 고객님 혹시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네. 뭔지 네. 알겠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꿈지출 하고 이건 자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들 기록해 보시고요. 혹시 뭐 기존에는 꿈지출에 생각이 없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매한다거나 혹은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지출을 좀 구분해서 이번 달은 기록해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 꿈지출 항목을 관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음, 하나는 앞에서 저희가 교재비하고 내 용돈을 분리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우리가 식비, 외식비, 생필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루살기 금액 정하고 시스템 만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나 혼자서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시간을 보낼 때 돈을 쓰는 건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나 혼자서 돈을 쓸 때는 내 용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 용돈이 혹시 평소에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관리를 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렇게 내 용돈을 잘 관리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1번. 아니고, 그냥 생활비가 곧 내 용돈이고, 내 용돈이 생활비였다라고 하면 2번으로 채팅을 남겨주세요. 구분해서 기록하고 계셨네요. 분이님,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 달에는 본인의 용돈을 꼭 따로 얼마를 책정을 하세요. 그게 본인의 개별 미션입니다. 아셨죠? 특히 전업만 분들이 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나를 위해서 뭔가 돈 쓰지 않는데, 아낀다고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 근데 많은 부분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출이 섞여가지고 어, 파악하기 어려울 뿐이지 저는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용돈을 일단 좀 구분해서 잘 기록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어, 어딘가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용돈 항목을 이렇게 빈칸이 있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 페이지. 거기에 내 용돈을 좀 따로 기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그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수입이나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걸 별도로 이 빈칸이 있는 항목에 기록하고 관리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마트 스토어 요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17번 항목에 나의 수입 내역을 기록하는 거. 그리고 18번에는 그 부수입 활동을 위해서 지출이 발생하는 것들 있죠. 그걸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항목을 17번, 18번 이렇게. 그러면 나의 추가적인 그런 활동, 부수입 활동의 수입과 지출 현황이 한눈에 딱 보이겠죠. 기록해서 관리를 하시면. 아셨죠? 여기에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하셨으면 그 예상되는 항목과 내용의 금액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서 그 각 항목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기에 이렇게 각 항목의 바로 위에 옆에 쪽에 예산을 기록을 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아셨죠?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여기 경제 지표 기록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매일 그 경제 신문을 읽고 경제 지표를 기록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한번 해보시는데, 한번 추천드려요. 경제 흐름을 내가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 가정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네, 코스피, 다우지수, 환율, 유가, 금리 이런 거 기록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수입부터 저축, 빚 갚고 고정 지출을 다 빼고 남는 게 이제 뭐죠? 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루 살기의 금액을 정하고 일주일 단위로 예산을 받아서 한 달을 5주로 나누는 시스템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간 단위로 결산이 되게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외식비, 생필품, 요건 일주일 단위로 점검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집이 집밥을 많이 하는 집인지 아니면 외식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생필품을 어,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구매를 하는지 혹은 내가 생필품으로 지금 뭔가 물건을 쟁이고 있지는 않은지가 딱 한눈에 보이게 표가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머니스타 돈을 쓰고 나서 돈과 대화하는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나면 우리 앞에서 지금 수입부터 고정 지출까지 빠르게 미리 써보는 걸 해보셨잖아요. 지금 해보셨죠? 그 금액들을 이 결산표에 그 칸에다가 음, 넣고 오늘 내일 워밍업 기간 동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부터 오늘부터 지출이 발생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앞에 가계부 양식에 기록하시고 월말에 결산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예산 대비 우리가 이번 달에 얼마를 썼구나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산 피드백을 통해서 또 피드백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간 결산 엑셀에 입력을 해보면 이제 한눈에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고 지출이 관리되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음, 그리고 앞에서 그 경조사비 그리고 임의용비 이 부분 이 두 가지 임의용비 요거 경조사비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가계부의 9페이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조사비가 일단 4월에 예상되는 경조사비의 내용과 금액을 한번 거칠게 오늘 기록하는 거 해보셨죠? 그렇지만, 1년을 놓고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달에 매달, 그 1월부터 12월까지 뭔가 생일이라던가 제사라던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8월에 여름휴가라던가 그리고 12월에 크리스마스 또 김장 이런 행사들을 한번 다 기록을 해보면서 그 달에 매달 그 경조사와 관련된 가족 경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될지를 한번 1년을 통으로 놓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경조사비가 저 같은 경우는 약 3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그래서 앞에서 기억하세요? 저는 매달 경조사비가 3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족과 관련된 예산이 1년에 300만 원 정도인데 그때그때 뭐 친구나 선후배의 결혼 혹은 장례 조의금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더해서 저는 3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제가 이거는 이번 주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것에 그거 먼저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요거 연간 비정기 지출 점검하는 거 한번 추가적으로 미션 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해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비, 봄, 가을, 그리고 겨울, 여름. 우리 가족이 분기마다 옷과 신발 하는데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임의용, 화장품이나 헤어 관련돼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짐작해서 한번 예산을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2개월로 또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매달 의류, 신발, 그리고 임의용의 예산이 음, 만들어지죠. 그쵸?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희랑 지금 함께 가계부를 쓰시면서 4월 달에 예산을 작성을 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잠깐이지만 4월에 예산을 한번 미리 써보면서 채팅으로 소감을 잠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대표로 하늘 바라보기님 어떠셨어요? 마이크 켜시고. 아, 네, 저는 기존에도 계속 음, 그 가구 자체는 쓰고 있었는데, 음, 음, 이렇게 저는 크게 좀 약간 썼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결산도 항상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음,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벤트가 생기면서 그 예산 내에 못 들어왔던 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세부적으로 그렇게 예산 내에 못 들어오는 게 음, 중간에도 알게 되잖아요. 좀 네, 앱 가계부를 쓰기 때문에 중간에도 네, 알게 되면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번 달 음, 결국 예산 벗어났구나. 그러면서 음, 조금 더 소비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음, 세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음, 쪼개서 하면 음, 그런 제가 어느 순간 음, 멘탈이 깨지는, 음, 무너지는 그런 게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연관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기록을 하면 미리 제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네.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주 생활비 시스템 만들 때 가장 먼저 제안드리는 그 푼돈, 목돈 통장 만들기 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예비비,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 4월 세이브머니 챌린지를 하시면서 예산을 정하고, 미리 정하고, 지출을 관리하고 나서 남는 돈들은 이제 거기에 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상금, 예비비가 모여지겠죠. 어느 정도 푼돈이라도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 하늘 바라보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경조사비나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때 포기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럴 네네. 때 그럴 때 그 비상금 예비비 통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때 돈을 채워서 쓰는 거죠. 미리 네. 당겨서 쓰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 통장을 이번 달에는 아마 돈이 모이는 돈이 세이브 머니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모인 돈이 다음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지출이 생겼을 때 조금 그 여유 자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다음에는 포기보다는 더 안정감, 든든함, 예측 가능한 그런 느낌을 더 받으시게 될 거예요. 힘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월에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그렇게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주 생활 시스템을 만들 거거든요. 음, 이게 그거예요. 푼돈 목돈 통장, 예비비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식비, 외식비, 생필품 해서 주간 결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의 경우는 11,120원이 남았네요. 저는 지난주에도 3,070원 이렇게 남았어요. 주간 결산하고. 그러면 그 돈을 우리는 푼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흐지부지 그냥 다른 거 살 때, 이번 주에 뭐 3,000원 정도 남았네. 그러면 장을 보러 갈 때 그걸 자연스럽게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 통장. 그래서 이 푼돈 목돈 통장은 기존에 혹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뭐 K뱅크 이런 인터넷 뱅크를 통해서 하나 만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셨죠? 어떠세요? 다들 이거 만드는 거 어려우신가요? 채팅에 한번 남겨보세요. 뭔가 통장이 지금 너무 많아서 만들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통장을 활용하겠다. 1번. 2번. 뭔가 이런 인터넷 뱅크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2번. 음, 기존 통장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던 패턴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걸 하고 나서 이제 하루 살기 금액, 어디에 하루 살기 금액을 쓴다고요? 군인님? 했었습니다. 카페에서나 응? 하루 살기 금액을요? 네, 하루 살기 금액은 이제 정할 건데, 어디에 쓴다고요? 이 하루 살기 금액은? 아, 그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식비, 외식비, 생필품. 맞아요. 네. 식비, 외식비, 생필품. 우리가 매일 돈을 쓰는 그 항목에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해서 관리하는 걸 할 텐데요. 지금 혹시 지난달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식비, 외식비, 생필품에 얼마를 지금 쓰고 계셨던 것 같으세요? 여기 한 달 예산표를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돼요. 저쪽 부장님 어떠세요? 지난달. 지난달 너무 식비가 많이 나와서 음,
일하고 나서 가계부를 제대로 못 적었었거든요. 음, 근데 일을 하면서 힘드니까 계속 외식을 하게 됐어요. 그쵸. 너무 지출이 많아졌고, 음, 그전에 가계부 세부머니 하면서 예산 정해서 그 안에서 활용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예산 안에서 쓰는 거니까 기분 좋게 썼는데 예산을 안 정해놓고 쓰니까 음, 돈이 지출될 때마다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음, 때도 생기더라고요. 음, 물론 좋게 쓸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음. 새로 잡아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채팅에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한 달에 식비, 외식비, 생필품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루 살기 금액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거든요. 은희님, 저쪽 보자 캣님, 나연맘님, 하늘 바라보기님, 은미님. 네. 지금 지금 현재 한 달에 식비, 외식비, 생필품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 금액으로 여기 한 달 예산을 참고하셔서 근사값으로 정하세요. 만약에 100만 원 정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되겠죠? 50만 원, 70만 원, 이건 한 90만 원에 가깝겠네요. 그쵸? 아닙니다. 130만 원, 네, 쓰실 수 있죠. 네, 35만 원. 일정 나연마님 35만 원 하니까 다른 분들이 못 올리잖아요. 네, 은미님, 저쪽 보자 캣님, 구이님, 은미님 80만 원. 네, 그럼 한 87만 5천 원 이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음, 저쪽 부자 키님, 맞아요. 저번 달은 100만 원이 좀 넘은 느낌이시구나. 어,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음, 만 원에서 15,000원 올리셨으면, 저쪽 부자 키님, 괜찮으시겠어요? 15,000원 살기? 절반으로 사는 거? 절반 금액, 예, 일단 해보려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어, 군희님 어떠세요? 금액. 저는 금액도 약간 매달 약간 대충할쭉해가지고 음, 좀 많이 안 썼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음, 저는 한 35만 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또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시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면 50만 원 정도로 잡고 하루에 15,000원. 음, 음. 네. 그리고 지금 하늘 바라보기님은 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말씀하셨죠. 그쵸? 그쵸? 음, 네,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리면 하루 3만 원 살기. 하루 3만 네. 원 살기. 네.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이에요. 그리고 은미님은 하루 지금 살기 얼마로 살고 계세요? 2만 원으로 예산해놨었는데 네.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한 80만 원, 적을 때는 70만 원 맞출 수는 있는 것 같아서 음. 예산으로는 적게 잡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적당히 음. 잡는 게 맞을지 조금 고민되네요. 음. 그러면 4월에는 2만 5천 원으로 해보시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라고 묻는 건 다른 고정 지출을 제하고 그 식비를 그 금액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살기 금액이 계속 뭔가 마이너스가 나는 걸 경험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걸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2만 5천 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네. 챌린지를 그래도 몇 달 해보셨으니까 본인이 그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2만 5천 원으로 해서 할 건지. 음, 음, 네. 음. 그래서 예산, 군인님은 네, 말씀하세요. 네, 예산 안에 아까 얘기하신 분 중에 예산 안에 못 들어와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 때 네, 완전 그렇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음, 예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기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음, 어, 네, 네, 네. 기준 삼고 그러면 이렇게 2만 5천 원으로 4월에는 한번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저랑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 살기 금액이 조금 가이드라인이 생겼죠. 그걸 채팅으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이번 4월에 우리 집에 하루 살기 금액. 네. 15,000원, 군인님 15,000원. 네. 그러면 좀 정리가 됐죠? 나연맘님 10,000원, 그리고 저도 10,000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면, 그러면 나의 하루 살기 금액 옆에 이 노란 박스 보이시죠? 그게 일주일, 7일 단위로, 네, 주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네, 나연맘님 11,000원 해서 이렇게, 네, 일주일의 예산 금액을 확인하세요. 10만 5천 원, 14만 원, 17만 5천 원, 21만 원. 이게 일주일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을 7일 단위로 본인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1주, 2주, 3주, 4주, 5주, 한 달을 5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에 10쪽 있죠? 10쪽을 펴보세요. 10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의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고, 그쵸? 본인의 하루 살기 금액 15,000원, 3만 원, 2만 5천 원, 이걸 금액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급여일, 채팅으로 좀 남겨봐 주실래요? 본인의 급여일.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날을 한번 남겨주세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네, 이렇게 5주 시스템 만드는 걸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 바라보기님의 경우는 일주는 21일부터 21일, 22, 23, 24, 25, 26, 27일 이렇게 되겠죠? 2주는 그러면 28일부터 28, 29, 30, 31일, 1, 2, 3 이런 식으로 한번 1주부터 5주까지 그 7일 단위로 날짜를 시작과 끝날을 한번 그 10쪽에 기록해 보세요, 지금. 연필 다 있으시죠? 아셨나요? 저의 경우도, 그러세요? 시스템 1일부터? 그러면 이렇게 이 표를 보시고 기록하세요. 매달 1일부터 7일, 8일부터 14일, 15일부터 21일, 22일부터 28일, 29일부터 31일. 이렇게 날짜 적으세요. 군인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급여일이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1일도 있고 26일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1일하고 26일 중에 그 금액이 큰 날이 언제예요? 26일이긴 해요. 그러면 차이가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26일 날에 그 돈이 들어오면 뭔가 고정비나 저축이나 뭐 대출 이런 거 먼저 나가고 1일부터 군인님도 세팅하셔도 괜찮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날을 다 여러분들의 5주 생활비 시스템 날짜로 기록하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 되어 있는 날짜 보이세요? 7일, 14일, 21일, 28일, 31일.
이 날짜가 다음 주에 예산이 들어오게 세팅할 날짜예요. 그래서 요 날짜에 동그라미 하셔요. 그리고 기록하시면 아시겠지만 5주 차에는 7일이 아니에요. 한 3일 혹은 4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산은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하루에 2만 원 살기를 하는 분을 예로 들어보면 1주에도 14만 원, 2주에도 14만 원, 3주 차에도 14만 원, 4주 차에도 14만 원, 5주 차에도 똑같이 14만 원의 예산이 들어오게 세팅을 하실 거예요. 시스템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5주 차에는 예산에 여유가 있죠. 그쵸? 그러면 그 마지막 주에 네, 생필품을 필요한 걸 좀 구매하셔도 되고, 그리고 외식도 주 마지막 날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쌀이나 그런 양념류 이런 거, 고추장, 된장 이런 거를 5주 차에 구매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주 생활비 시스템 이렇게 일자를 정했어요. 이렇게 관리해야지라고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 그 날짜 표시하라고 하는 날짜 기억하시죠? 그 날에 매주 예산이 들어오게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다 되어 있으시죠? 저쪽 부장님. 그런데 이제 그 하루 그 살기 금액이 변동돼서 주 예산 금액이 변동돼야 되는 거죠. 그쵸?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날에 한 주의 예산이 들어오게 이렇게 자동이체 세팅을 하고 하는 게 내일까지의 워밍업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군인님. 그리고 하늘 바라보기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셨죠? 그 전에 가장 푼돈 목돈 통장 먼저 만드시고 하루 살기 금액 정해서 5주 생활비 시스템 이렇게 일정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주간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걸 인증을 내일까지 1차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주일 예산이 들어오고 하루하루 내가 쓸 돈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건 돈과 대화하는 거예요. 머니스타라고 저희는 이름 짓거든요. 그걸 돈을 쓸 때 꼭 지금 그게 꼭 필요한 건지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돈을 쓰기 전에. 그리고 하루 예산이 15,000원, 2만 원, 뭐 3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중으로 한번 미뤄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그리고 방법을 달리 해보는 거예요. 기존에 삼겹살을 먹던 걸 뭔가 앞다리살, 목살 이런 걸로 한번 방법을 바꿔보시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장을 보기 전에 찬장이나 냉장고, 냉동실에 다른 대체재가 없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하고 나서는 그게 만족스러운지 아쉬운 건 없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 가계부의 실제 예시예요. 뭔가 장을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장을 보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재고 파악. 그래서 파프리카, 애호박, 당근이 한 개도 아니고 절반, 양파도 뭐 몇 개가 아니라 4분의 1개 남았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어떤 걸 느껴요? 아, 내가 이게 있구나.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양배추를 사야 되겠다. 근데 한일행 하면 그것만 사고 나머지는 사지 않아야지. 야채는 이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장을 보러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음, 있는지 모르고, 네, 샀겠죠. 그쵸? 그리고 애들 반찬용 고기만 구매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쓰고 나서 이렇게 가계부에, 만족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핑크색 색칠한 건 내가 만족스러운 거. 그리고 뭔가 이런 거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아쉬움이 남는 거는 민트색. 그러면 내일 또 돈을 써야 돼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돈이 있죠. 15,000원, 뭐 3만 원. 그 돈 안에서 돈을 쓸 때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만족스러움을 느꼈던 거. 그걸 구매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점점 그 아쉬움보다는 나와 우리 가족이 만족스러운 것에 좀 더 돈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머니스타의 예시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돈을 쓰고 나서 이제 말풍선으로 그날에 돈을 쓰고 난 날에 감정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점수도 매겨보고, 그래서 같은 무지출이어도 23일에는 5점이고 27일에는 0점이에요. 왜냐하면 23일에는 오랜만에 장을 봐서 부자가 된 기분이고 풍요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무지출을 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죠. 하루 10,000원 살기 하는데 22,000원에 돈을 썼어요. 그러면 23일 거 예산을 한마디로 땡겨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음 날은 그 풍요로운 마음으로 지출을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 전날 돈 썼으니까 이날은 무지출 해요. 그리고 나서 24일, 25일, 26일 또 뭔가 이렇게 장을 계속 봤어요. 계속 사다 보니까 27일 날 무지출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무지출이었냐면 계속 쓰다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제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참은 거예요. 지출을. 그래서 이날은 0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 나의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지만 아이들은 행복했어. 그래서 이런 걸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에는 네, 1,400원이라고 하는 잔돈이 남았죠. 잔액이 남았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살기 금액 안에서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유연성 있게 하루 정해진 그 돈을 넘어서면 절대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군인님, 하늘 바라보기님. 아셨죠? 만약에 오늘 그 하루 살기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다음날 무지출 하시면 되고 또 지출을 조금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쓸 돈이 정해져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마음으로 해빙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돈이 있구나. 그걸로 이런 것들을 만족스러운 것들을 사고 우리가 가족이 함께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연습하시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가계부 예산 쓰는 거 하셨고 월 결산표에 예산 그 칸에 적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번 4월에 생활하시면 되고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들어서 하루하루 돈을 쓰면서 그런 행복감, 만족감,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챌린지를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4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세요? 채팅에 한번 남겨볼게요.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뿌듯함, 뿌듯함 느끼실 것 같고. 부작부작키님 어떠세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실 건데 4월에 어떨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 음. 아,
네, 만족스러움, 알뜰한 거 같이 보면서, 네, 그리고, 저쪽보다 키님의 요리를 아이들이, 네, 좋아하는 것이 쌓이면 행복감을 느끼실 것 같다. 그리고 정해진 규모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엄마 요리를, 저쪽보다 키님 요리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네. 그걸 아셨고, 이제 4월 한 달 좀 더 자주, 요리를 해서 집밥을 해주면 더 행복이 쌓이겠네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음, 뿌듯하게 해냈다고 느끼실 것 같죠? 그쵸? 그러면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4월 나의 목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까? 한번 잠깐이지만 해볼게요. 요거는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바로 저희 카페에 비전 목표 쓰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 21일 동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달성이 가능한, 그리고 기한이 있어요, 저희는. 네, 4월 마지막 날까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응. 그래서 이제까지 한 분들의 목표를 보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21일 동안 가계부를 매일 인증하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1만 원씩 세이브해서 5만 원 푼돈을 모으겠다. 그리고 그 푼돈을 모아서 ETF를 매수하겠다. 그리고 매일 소비하기 전에 모닝스타 하고 외식을 주 3회에서 1회로 줄이겠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이머니 챌린지 매일 인증하고 월말 결산까지 하고 나면 성공금이 22,0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짧게 채팅으로 남기시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카페에 비전 목표 쓰기 게시판을 여세요. 핸드폰에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비전 목표 쓰기 게시판에 기록하는 걸 할게요.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려요. 1분이면 돼요. 한번 지금 카페 게시판을 여시고요. 비전 목표 쓰기 하시고 4월의 목표.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저는 4월에 성공금으로 뭔가 나를 위한 보상, 선물을 어, 선언하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4월에 뭘로 할 건지. 성공금으로 완료했습니다. 열정 나영맘님이 1등이네요. 네, 좋네요. 톤톤 5만 원 만들고, 매일 선저축 1,000원씩 하실 거래요. 그리고 모든 미션 클리어하고 성공금으로 샤랄라 원피스 사신다고 하셨네요. 음, 저의 목표를 저는 매일 가계부랑 경제신문 인증 21일 완성하고 푼돈으로 ETF 매수 다시 시작하는 거 그리고 매일 5명씩 댓글 응원 그리고
매일 2명씩 전화 응원. 네, 댓글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성공금으로 캘리그라피 연습하는 연습장하고 펜을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네. 또 저축부자 키님 쓰셨네요. 21일 가계부 인증 100% 한다. 와, 요리 매일 한 개씩 하겠다. 와, 대박입니다. 아이들의 행복도 그만큼 더 높아지겠네요. 그쵸? 음. 또, 네. 군희님과 하늘바라보기님, 은미님도 지금 하고 계시죠? 음. 이걸 하시면 이제 저희 마무리 모임 때 그 목표 쓴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시고 음, 해서 등록하기까지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뭘 하실 거냐면 마무리 하세요. 목표 쓰기. 마무리 하시고요. 하늘 바라보기님 4월 목표. 습관이나 귀차니즘이 아닌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때만 외식하기. 오케이. 외식의 횟수를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 바라보기님. 구체적이고 뭔가 측정 가능한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한번, 네,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때 뭔가 횟수에 제한이 없이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매일 외식하기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 횟수를 한번 일주일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다운님 21일 인증 식단 미리 준비하기 예산 100% 쓰기 네,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펜 사기 이걸 보는 순간 저도 와 이거 뭐라 그러죠? 그 펜 하나 사는 거 잊고 있었는데 저도 사고 싶어졌어요. 사고 싶은 펜이 생각났어요. 좋습니다. 군희님도 해보세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채팅에 여러분들 가계부 쓰는 시간을 정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계부 여러분들 쓸 시간이 없다, 쓸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가 저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인증이 저희가 4월 3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음, 오롯이 하루에 10분 나와 그리고 돈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한번 어느 시간대가 나에게 허락할 수 있을지 정해보는 거예요. 아침 7시 아니면 저녁 몇 시? 이렇게 주로 아침, 저녁 이렇게 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네, 몇 시에 어디에서 가계부를 쓰실지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아이들 보내놓고 쓰고 네, 아침 6시 저도 6시에 네, 제 책상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군희님, 하늘 바라보기님도 하루 일상 중에서 가계부와 나 자신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10분을 낼 수 있는 시간대를 한번 정해서 기록해 오세요. 지금 기록하시고 네, 아침 6시에 식탁에서 네, 군희님은 몇 시가 좋으세요? 밤 9시에. 그러면 아침에 쓰시는 분들은 그 전날, 4월 3일부터 우리가 인증을 시작하니까 4월 2일 날 지출됐던 것들을 4월 3일 날 아침에 기록해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인님 같은 경우는 그날 밤에
4월 3일 날 지출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날 밤에 9시 반에 기록하셔서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계부를 쓸 시간 정하셨고, 장소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살기 금액과 5주 생활비 시스템, 그리고 그렇게 매일 돈을 쓰고 남는 돈을 모을 푼돈 목돈 통장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번 한 달 우리가 함께 하는, 네,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게 할 거고요. 저희가 같이 톡방에서 으쌰으쌰 하고, 응원하고 호출하고 할 거니까, 네.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장담한 건데,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셨죠? 이거 아침에 풍요선언으로 그냥 외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 아셨죠? 풍요선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을 하루로, 그리고 그 하루를 위해서 10분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채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하늘바라기님 그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셨을 때 뭔가 예상하지 않은 돈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네. 뭔가 돈 소비가 폭발하고 그럴 때 저희가 대나무 숲이 되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워밍업 미션 주말 동안 하시고 매일 가계부 인증하면서 힘든 순간이 오면 저희 오픈 채팅방이 곧 대나무 숲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궁금한 거 하시고 어, 오늘 지출 이거 한 거 어디 항목에 쓰는 게 좋을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감정이 폭발하고 할 때도 네, 이야기하시면 같이 들어드리고 또 이야기해드리고 조언도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네. 그렇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뭔가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행복감을 4월 마지막 날 느낄 거다라고 상상하셨잖아요. 그게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다 마쳤고요.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4월의 첫날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해내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잘 해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이님부터. 네. 저는, 네, 이 시간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할 게 되게, 야, 많아진 느낌이어서. 아, 예, 예. 그래서 사실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과 할 때 그 긴장과 약간 뭐였죠?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음, 항상 있었는데 음, 드디어 예산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음, 잡고 예, 하면 뭔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 돈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사실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뭔가 이게 참 답답함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참여하게 됐고, 근데 안 했던 부분이라서 저한테 참 훈련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음. 그래도 계속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끝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니까 좋네요.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 바라보기님. 네, 이제까지 혼자 계속 가계부를 써왔었는데, 그러면서 멘탈이 깨지고 그런 일이 음, 많았었는데, 이제 같이 하는 동료가 많이 생겼으니까 같이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하늘 바라보기님하고 함께할 4월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축 부자 캐님하고 은미님은 자기소개 잠깐 하시면서 네, 소감 이야기해 주세요. 잘 그냥 키우고 있고, 그 11년 동안 쉬다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세이브머니 계속 참여하면서 꾸준히 이제 매달 지출 음, 관리가 잘 됐었는데, 쉬니까 바로 표시가 나더라고요. 근데 다시 들어왔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월급이 좀 유동적이에요, 제가. 근데 아, 그 유동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음, 가계부 모임하면서 좀 음, 판단이 서가지고 좀 음. 더 마음적으로도 편하게 지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워낙 잘 하시는 분이니까 금방 회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은미님?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고요. 아이가 깨가지고 지금 좋아요. 네. 세이브머니 하면서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음,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좀 느낌도 음, 가져보기는 했는데 한 번 멘탈이 나가면은 이게 음, 다시 돌아오기가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다 에너지를 쓰면 육아까지 또 막 무너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중요하고 이게 어쨌든 제대로 서야 잘 굴러간다는 거를 음, 알고는 있지만 무너질 때 좀 회복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근데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사실 저한테 되게 필요한 음, 요소라서 맨날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다시 들어와서 또 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저만의 어떤 뭐라고 음, 할까요? 저만의 환경 설정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것을 좀 음, 칭찬하면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어요. 꾸준하게 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어, 음, 그게 계속 그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나를 칭찬하는 거. 그렇죠? 멘탈, 제가 그 최근에 어제 인스타에 올렸지만 결국 가계부 쓰고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멘탈 관리하는 것 같아요. 멘탈 관리의 도구인 것 같아요. 열정 나연맘님은 아마 외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채팅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미리 가계부의 절반을 채워서 뿌듯하시다고 이번 달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세이브머니 챌린지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4월 힘차게 떠오르는 해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봄 꽃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함께 으쌰으쌰 해봤으면 좋겠고요. 같이 인증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